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조건부 서식은 제목형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수료할 때쯤 되면 이제 조건부 서식 나오면 맨날 범위를 다 잡아서 틀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전체는 열고정 방식으로 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열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행고정 방식으로 숫자 앞에 달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열전체로 나오는 거는 1급에서 나왔어요. 2급은 안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행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문자 앞에 달러를 주어서 수식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을 미리 작성해보고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식이 틀렸나 안 틀렸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학번이 그러니까 A4에서 A18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 학번에서 요 앞에 네 글자가 2019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작업이 어떻게 돼요? 학번이 들어가 있는 문자에서 왼쪽에서 4개를 뽑아서 그 값이 2019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left예요. 그러니까 left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뽑을 개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문자열에서 왼쪽부터 내가 원하는 개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왼쪽부터 내가 원하는 개수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ght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도 문자열을 주어지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면 right니까 어디서부터 뽑겠어요? 오른쪽부터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id라는 게 있어요. mid. 얘도 똑같이 문자열을 넣어주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뽑아요. 야, 두 번째부터 3개를 뽑아줘. 그러니까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서 뽑을 거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3개의 함수가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뽑기 함수. 왼쪽에서 뽑을래? 오른쪽에서 뽑을래? 시작 위치를 지정해서 뽑을래? 그래서 여기서는 left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left 함수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left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학번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줄의 오른쪽에서 빈 영역에서 이제 여기서 수식을 완성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왼쪽에서 4개를 뽑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는 L이 자 여기에서 는 L이 하시고 물론 수식 계산 작업이니까 클릭하고 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는 L이 레프트가 있네.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얘를 자꾸 보셔야 돼요.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지점 이게 뭐예요? 왼쪽.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합니다. 문자열 뽑기. 어디서? 왼쪽에서. 그리고 클릭하시는 거예요. 탭. 더블 클릭. 그럼 얘가 묻잖아요. 어디서 어떤 문자에서 뽑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학번에서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학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 A4. 그리고 마법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법사를 웬만하면 쓰니까. 그래서 문자열이야.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탭 몇 개 뽑아요? 4개. 이런 말이 없어요. 4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4개.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문자열 뽑기 함수의 결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사에서 4개를 뽑을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2021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따옴표가 탁 붙어 있잖아요. 문자라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화면에 보이는 결과에서는 뭐예요? 따옴표가 생략돼서 보이는 거예요. 문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여기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이렇게 채워서 요 표 밑에까지 내려가 보면 학번에서 오른쪽에서 4개를 뽑은 값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2019가 2019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연사가 비교연산자예요. 비교연산자. A와 B가 관계가 어떻게 돼? 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어떻게 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많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레프트에서 아까 뽑힌 데이터는 문자였어요? 숫자였어요? 문자였잖아요. 이렇게 쓰면 얘는 숫자 2019예요. 그러면 다 false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를 채워서 내려가 보면 true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false다. 그러면 여기서 요 2019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구나. 내 따옴표를 넣어줘야 돼. 이렇게 판단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건부 수식에 들어가서 이걸 하면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수식을 완성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넣고 쭈루루루 채워봤더니 true가 나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 true를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2019니까 왼쪽에서 4개를 뽑은 값을 2019요 하고 판단했더니 true가 됐네. 그럼 이 수식이 이제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식을 작성하면 이렇게 true, false가 나오는 값에서 true가 제대로 됐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복사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복사라는데 조건부 서식에 행 전체가 나오면 어떡하라 했어요? 문자 앞에 달러. 이걸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 앞에 달러. 아니면 여기서 F4번 키를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눌러가면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문자 앞에 달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자 앞에 달러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행방향으로 모양을 내주세요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편집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을 못해요. 여기 보면 리본 메뉴에 보면 리본 메뉴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 조건부 서식을 못 쓴단 말이에요. 편집 상태에서는. 그래서 편집을 끝내야 돼요. 복사하시고 ESC. 그러면 이제 여기 리본 메뉴가 다 활성화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작업하는 조건부 서식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냥 바로 시작했잖아요. 수식 작업을 안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아직 몰라요. 좀 숙달이 되면 그냥 하세요. 숙달이 되기 전에는 미리 여기서 확인해 보시고, 자,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범위를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그러니까 제목행 밑에부터 범위 잡고 폼에서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의 세 강조 규칙, 상하의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조건부 서식 요 5가지 중에서 아닌 것을 고르세요. 여기 중에 아닌 거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규칙에 들어가죠. 세 규칙에 들어가면 세 규칙에 지금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 6가지 중에 아닌 것을 고르는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자꾸 눈에 익히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이용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한 서식을 지정하는 시에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서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조건부 서식 세 규칙에 수식을 작성하는 창에서는 화살표 키를 못 써요. 주소가 나와요. 화살표 키를 쓰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서 얘는 돌아다녀. 그래서 여기서 수식을 편집을 할 때는 꼭 마우스로 클릭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방향키 쓰지 마시고. 자, 서식에 들어가시고, 얘가 뭐예요? 표준색 파랑. 근데 저는 이제 굵게를 하나 쓸게요. 여러분 굵게 하지 마시고. 자, 색깔은 파랑.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파랑만 넣으면 이제 잘 표시가 안 나서 좀 굵게를 하나 놓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투루가 들어가 있는 줄들이 파란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 계산한 부분을 딜리트를 치우시고 작성한 것을 제출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 안에다 클릭하시고 잘못했어요. 자, 여러분은 또 하지 마시고 잘못했어요. 그럼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여기 범위 잡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기축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딱 들어갈래다가 범위가 틀렸네? 에이 몰라 하고서 뭐 취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조건부 서식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규칙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만든 조건부 서식의 규칙들이 다 보여요. 얘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한 번 딱 해서 끝나서 정답이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을 때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인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범위가 잘못됐는지 규칙 편집에 들어가서 수식이 잘못되든지 서식에 들어가서 잘못된 서식이 있으면 걔를 풀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보통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확인하면 얘가 색깔이 이제 굵기가 다 해제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를 몽땅 지우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만들면 정답인 것처럼 만들어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규칙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2번 조건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조건부 2번 들어오시고 A4에서 G15 여기도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죠. A4에서 G15 47쪽입니다. A4에서 G15에 지기가 차장 여기 보면 지기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차장인 사람을 찾고 여기서 차장이라는 사람을 찾고 총 급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는 행전체 주소에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야겠구나. 그래서 스타일 굵게 핑색 빨강을 하는데 AND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AND 함수는 그것도 함수인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 1 조건 2 하고 조건을 255개까지 쭉 쓰는데 AND 연산자는 건 뭐예요?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함수가 AND 함수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이 어려운 게 지금 처음 하자마자 우리는 지금 그 함수가 나오는 조건부 서식을 해서 지금 그런 건데 그 뒤에 이제 가다 보면 우리가 함수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 함수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줄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기에 해당되는 값이, 그러니까 수식을 쓸 거야. 는 클릭 그 값이 차장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차장.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와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항상 첫 번째 조건을 하고 두 번째 조건을 뭘로 이제 AND로 묶는 거예요.
모두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ND 하시고 Shift F3이 마법사예요. 여기 FX를 누르셔도 되고 탭 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두 번째는 뭐예요? 총급여가 미만이라 그랬어요. 미만. 작다. 그러니까 요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뭐예요? 조건이 500만원 미만. 그러니까 이거 입력할 때 잘할 때 동그라미를 틀려서 틀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세 개를 묶어서 읽으세요. 5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그래야지 요 동그라미 실수를 안 해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는 첫 번째 조건도 false고 두 번째 조건도 false이기 때문에 결과가 false 하고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AND 연산자는 뭐예요? 모두 tru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한 번 쓸 때마다 요 함수의 설명을 기억해 주면서 가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요렇게 false 하고 나오고 이게 true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때 마법사를 슬쩍 들어가 보면 G8에 있는 값이 차장이라 true. C8이네요. 이런 거 강조하면서 읽어야지 스트레스 풀린다 그랬어요. 여기 G8 500만원 미만이에요. true. true니까 결과가 true네. 이게 AND 연산이란 말이에요. 모두 true일 때 true가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복사하러 가는데 수식에는 뭐를 해줘야 돼요?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시고 여기도 문자 앞에 주소에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요. 왜? 행 전체로 모양을 내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ESC를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ND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대1 판단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범위 잡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줄이 조건을 맞으면 모양을 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직위가 차장이면서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해서 모양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대1 판단이 아니라 1대1 판단하는 1대1로.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직위가 차장이에요 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는 직위가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이 차장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첫 번째 논리식이란 말이에요. 자, 는 시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또는 시사는 직접 쓰셔도 돼요. 그래서 는 따옴표 수식의 문자 데이터는 따옴표 안에 넣어주세요. 엔터. 그리고 얘를 이렇게 뚜루루루루루 채우기 핸들로 밑에까지 끌고 내려가면 여기 true가 하나 나오잖아. 여기 찾아. 여기 true가 나오잖아. 찾아. 이렇게 true가 나온 부분을 확인하면서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 또 있단 말이에요.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에요를 판단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뭘로 판단해요? 이면서. 거기 문제에 직위가 차장 이면서 동그라미 하시고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면서가 AND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거나 그럼 뭐예요? 오와. 또는 그러면 오와. 그래서 이면서니까 AND고 또 마침 문제가 착해요. AND 함수 쓰라 그러잖아요. AND나 OR 중에 골라 쓰세요.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AND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면서 신경 안 써도 되긴 하겠죠. 자, AND 넣어주시고 여기 FX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조건을 했잖아요. 탭 내려가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김윤필이라는 사람의 총급여가 그리고 뭐야? G사에 있는 값이 작다 5 빵빵빵 빵빵빵. 그리고 여기서 아예 주소에 달러를 넣어야 되는구나 하고 여기서 할 때마다 달러를 넣어주셔도 돼요. 벨소리를 우한 거로 바꿨는데 별로 반응이 없군요. 첼로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채워보면 true, false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채우는 거죠. 이렇게. 자, 보세요.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때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첫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아래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R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범위 잡고 오른쪽으로 채울 때는 컨트롤 라이트 R.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다 채워주세요. 그럼 컨트롤 다운 밑으로 해서 컨트롤 D. 자, 이렇게 수식이 완성됐으면 여기서 이제 복사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컨트롤 C. 근데 편집 상태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ESC 눌러서 취소하시고. 자,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범위를 잡는데 꼭 기억하세요. 제목행을 뭐 하라고요? 제외하고. 범위 잡으시고 홈의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컨트롤 V. 조건이 뭐예요? 표준색 빨강에 굵게. 자,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표준색 빨강.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수식 연습한 부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우기 같은 경우가 있다면 또 채우기도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러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작업을 종료.